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시황으로는 또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자, 추석 연휴가 껴서 조금 쉬었습니다. 저 종목은 매주 수요일 날 올려드리고 일요일 저녁에 올라가는 건 시황에 대한 걸 올려드리고 있죠. 자, 근데 이제 내일 모레면 10월 달인데 참 날씨가 이상해지긴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이 고향인데 그쪽에서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10월 말쯤 되면 첫눈이 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내일 모레가 10월 달인데 아직도 반팔을 입고 있습니다. 뭐 또 이러다가 갑자기 추워질 거다. 뭐 이런 예보들도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먼저 해외 시장들부터 좀 간략하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미국 시장은 혼조했었죠. 다우는 조금 올라왔고 나스닥하고 S&P 500은 조금 빠졌습니다. 자, 근데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못난이 짓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정치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그런 면도 있고 또 뭐가 내부적으로 잘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아시아 시장하고 다 같이 좀 살펴볼 건데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약합니다. 자, S&P 500 지수는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이게 사상 최고가예요. 사상 최고가 행진을 지속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쵸 뭐 바보짓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시장이 이렇더라도 그렇다라고 전부 다 짐 싸들고 외국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중에 틈새를 좀 공략을 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시장이 상승 하락 뭐 요런 시장에 대한 예측을 하면 예측을 좀 정확하게 하게 할 수 있으면 대응이 가능하죠. 자, 그런 차원에서 시황은 올려드리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일본 시장도 굉장히 좋았어요.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뭐 여기서 보시게 되면 뭐 거의 V자 형태로 이렇게 반등하면서 이 전고점마저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최근에 부양책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이죠. 얘네들은 뭐 글쎄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는 측면으로 뭐 이어지지 않으면 한계는 있다라고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당장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시장하고 비슷한 그 산업 구조로 이루어진 대만 시장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는 60선하고 다 돌파가 된 상태죠. 그리고 이 가격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대만 증시는. 자, 그래서 뭐 좀 더 올라오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텐데 뭐 전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보짓 하고 있는데 잠시 뒤에 살펴볼게요. 자, 일단 뭐 미국 시장에서 나온 물가 지표들 먼저 좀 보겠습니다. PC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가 됐죠. 상당히 안정된 수준이에요. 자, 여기에 CPI가 있고 PC가 있죠. 이 CPI는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거, PC는 상무부에서 발표하는 겁니다. 근데 CPI는 주 초중반 정도에 나오고 PC는 월 초중반 정도에 나오고 CPI는 월 말 정도에 나옵니다. 자, 보면 상당히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월별 물가가 2.2% 정도 상승했죠. 요거는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 끝나고 난 다음 나온 지표입니다. 자, 거기다가 PC 월별은 0.1%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근원 물가를 보게 되면 근원 물가는 이 헤드라인 물가에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하고 산출한 걸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 2.7%가 나오는데 요건 조금 높아요. 근데 0.1%가 월별로는 0.1%가 나왔습니다. 곱하기 12 해봐도 연준의 목표치인 2%대에 근접하는 그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제는 이 PC나 CPI 그 물가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조금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금요일 날 발표된 게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뭐 소비자에 대한 부분들 나오는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게요.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지금 미시간대에서 매달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 게 요거는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해요. 두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 뭐 저 초중반에 나오는 게 예비치가 나오고 두 번째 월말에 확정치가 나옵니다. 설문조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소비자들한테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건데 소비자 심리 지수가 70.1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는 그 두 번에 걸쳐서 발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월 초중반에 한번 나오고 월 말에 한번 나오고 초중반보다 이게 수치가 높아졌을 경우엔 빨간색, 그 다음에 낮아졌을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전월비하고 또 예비치보다 소비자 심리 지수도 굉장히 좋았죠. 자, 소비자 기대 지수도 좋았습니다. 소비자 평가 지수도 좋았어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건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아직까지도 견조하다, 전달보다 나아졌다, 향후에 좀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 인플레이션 지표도 마찬가지 나오는데, 자, 1년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입니다. 한 2.7%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하고 비슷한 물가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변화가 커요. 월별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참고 상황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어쨌든 미시간대에서 나온 지표도 물가나 뭐 그다음에 인플레나 이런 게 다들 뭐 괜찮다 이런 수치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 5일이니까 한 달 남짓 남았네요. 자, 뭐 미국 대선 전까지 글쎄요, 별 특별한 그런 부분들은 없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옥토버 서프라이즈라는 것도 있습니다. 10월 달 되면 어떤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올 때가 많은데 대선 있는 해예요. 올해도 과연 그게 있을지 뭐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되겠죠. 앞일을 예측을 하는 거니까 어떤 일이 좀 나올지, 나오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뭐 올해도 그게 나올지 그 부분은 장담은 할 수 없지만요. 만약에 뭐 민주당 쪽에서 이런 관련돼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시장에 긍정적인 뭐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1월 대선 전까지는 미국 시장은 괜찮은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볼까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일부러 이 우리나라 시장 얘기하려고 전 세계 시장들 다 이렇게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미국 S&P 사상 최고치, 뭐 일본도 굉장히 강한 모습, 대만도 강한 모습, 중국도 부양책으로 강한 모습, 상당히 좋은데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바보짓을 많이 합니다. 자, 2686포인트 요게 2896포인트 요게 사상 최고치가 아니죠. 우리는 그 전에 3000포인트 넘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때 2021년도에 3300포인트 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근처는커녕 지금 여기 52주 신고가 근처에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정치적으로도 조금 불안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된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이 지수가 못 올라가는 문제는 기업들한테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봅니다. 뭐 조금 그러면 주주들 신경 안 쓰고 자기들 대주주들 기업에 이익되게, 뭐 기업에 이익되게 되는 거는 뭐 나중에 소액주주들한테도 연결되겠지만요. 최대주주의 이익에 부합하게 그렇게 정책을 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 쪽에서도 뭐 무늬만 밸류업 뭐 이런 걸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개선들,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뭐
조금 좀 무섭게 하면서 채찍과 당근 이런 것들을 동시에 좀 써야죠. 그냥 지금 뭐 밸류업 지수 발표된 거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냉혹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좀 그렇게 해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자, 보시면 지금 62평선 근처 정도까지 밑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이 위에서 다들 놀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머리에 저항선을 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62평선이 이렇게 파란 선이 이렇게 강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62평선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모습이에요. 코스닥 시장도 이런 모습입니다. 얘는 62평선에서 윗꼬리를 달고 조금 맞았네요. 자, 두 시장이 거의 비슷한 모습이라서 뭐 움직이는 방향 자체는 같은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원래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인데,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이 옵션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이번 물은 10월 물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 휴일이 많아요. 10월 1일 국군의 날 휴일이죠. 10월 3일 개천절 휴일입니다. 그리고 만기 전에 10월 9일이 한글날로 휴장이죠. 자, 보시게 되면 3일이나 휴장이 끼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만기까지 남은 일수를 보게 되면 9월 30일 월요일 하루,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월화, 그 다음 만기날 이렇게 됩니다. 만기날까지 6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거래일수로 6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만기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옵션 가격이 되게 비싸요. 만기 6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당일 포함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등 가격 기준으로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파생 안 해보신 분들은 이해 안 가실 텐데 굳이 뭐 그렇게 꼭 이해를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그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시게 되면 355가 등 가격이죠. 지금 코스피 200 지수가 353.9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그다음에 선물이 355에 있죠. 자, 그래서 355, 그다음에 352.5, 요 두 개 정도가 등 가격이 될 텐데, 두 개 합쳐서 보시게 되면요, 옵션 가격이 거의 130만 원 정도가 되죠. 양합, 그러니까 콜옵션하고 풋옵션의 합이 13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이거 거래일수가 130만 원 정도 되는데, 거래일수가 6거래일이 남았다라면 이거 상당히 비싼 가격입니다. 옵션 프리미엄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좀 어느 한쪽 방향으로, 어느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기가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관이나 외국인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이 비싸다라는 거는 그만큼 양쪽 다 매도를 쳐놓고 시간만 보내면, 이게 뭐 6거래일만 지나면 등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깡통으로 수렴하죠. 자, 거의 제로로 수렴합니다. 뭐 파생 안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뭐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얘네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옵션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조금 양매도를 쳐서 그냥 시간만 조금 보내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매도를 하고 풋옵션도 매도를 하고 양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느 한쪽이 확 줄어들면 모르겠는데, 매도 포지션이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뭐 요 정도, 지금 양매도 포지션이 이번 주에도 늘어난다라면 시장은 좀 움직이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저항선 근처 코스닥이 지금 켜져 있네요. 코스피로 볼게요. 자, 저항선 근처에서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부딪히면 저항선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좀 부딪히면 밀렸다가 또 좀 올라왔다가 뭐 이런 모습들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어떤 이런 방향성을 갖지는 못하고 그냥 횡보하는 왔다 갔다 등락만 출렁출렁 하면서 옵션의 시간 가치를 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장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떻게 대응하시면 될까요? 뭐 저 미국 시장이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이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 지금이 토요일 이 영상이 올라가는 건 일요일이겠지만요. 지금 토요일 오후인데 내일 일요일에 뭐 별 특별한 일이 없다라는 가정하에는 월요일 날뭐 조금 올라서 출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뭐 저항선에 60선은 저항선이고 거기 또 근처까지 좀 올라오면 밀렸다가 왔다 갔다 출렁출렁하는 또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쭉 빼는 추세로 세게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도 안 나올 거예요. 만약에 어떤 외부의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갖고 세게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또다시 만기 전에 올려놓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주식을 좀 쫓아다니면서 매수를 하지 말아야죠. 대신에 또 뭐 어떤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쭉 밀리게 되면 거기서 겁을 먹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급작스럽게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매수 기회로 그리고 또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면 종목별로는 움직이는 애들 있잖아요. 세게 움직이는 애들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관점으로 해서 좀 요렇게 요령 있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